오늘은 은퇴자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단 한 가지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열심히 살아온 나라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것 같다는 충격의 순간입니다. 이 감정은 재정 때문도 건강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정체성의 붕괴, 즉 나는 누구였지? 라는 질문이 처음 찾아올 때입니다. 저희가 상담했던 은퇴자 3분의 사례를 통해 그 감정의 뿌리와 그 이후 흔들리는 재정심리 사회적 균열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은퇴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내 인생의 엔진이 꺼지는 순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았던 나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깊이 있게 파보겠습니다. 명함이 사라지자 나도 사라졌습니다. 김성훈 씨는 누구보다 성실한 공무원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출근하고 민원인을 응대하고 동료들과 회의하고 퇴근하고. 일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서 내 역할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은퇴한 첫 달 그는 달력에서 회의 일정도 결제 라인도 보고서 마감도 모두 사라진 걸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갑자기 모르겠더라고요. 오전 10시 아내는 설거지를 하고 있고 TV만 켜져 있는 조용한 거실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 있지? 정체성의 첫 균열은 역할이 사라지는 순간 찾아옵니다. 직장이라는 무대가 사라지면 우리는 자신을 소개할 새로운 언어를 잃어버립니다. 평생 바빠서 몰랐습니다. 내가 내 감정에 서툰 사람이라는 걸. 이현정 씨는 회사에서 문제 해결 전문가로 불렸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이 있다면 그는 늘 나섰고 성과도 좋았고 후배들에게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기 은퇴 후 6개월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이현정 씨는 자신의 감정이 왜 이렇게 불안정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그는 평생 일이 스트레스를 대신 받아주는 역할을 했고 감정은 쌓여도 발산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회사라는 시스템 속에서는 분노도 불안도 무력감도 프로니까라는 말로 눌러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비로소 그 감정들이 무대 뒤에서 한꺼번에 튀어나온 것입니다. 조기 은퇴자들이 특히 겪는 심리적 혼란은 대부분 평생 억눌렀던 감정이 한 번에 들리는 과정입니다. 사라진 건 가게가 아니라 나의 자리였습니다. 30년간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박정자 씨는 손님들이 사장님하고 불러주던 그 말이 사실은 자신을 지탱하는 사회적 자리였다는 걸 은퇴 후에 깨달았습니다. 가게를 접고 일주일째 되던 날 그는 시장을 지나며 익숙한 손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뭐 하세요?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고 합니다. 마치 나는 아무 역할도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첫 번째 외로움은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감각에서 시작됩니다. 전문가 해설 왜 은퇴 후 나가 사라지는가?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3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 정체성을 직업에만 의존했던 구조. 나는 다라는 말은 늘 직업으로 완성됩니다. 직업이 사라지면 나의 기반도 흔들립니다. 둘, 관계의 구조적 약화.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는 일이라는 접착제를 잇는 순간 빠르게 해체됩니다. 셋, 시간의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경험. 퇴근 회의 보고 등으로 움직이던 시간이 사라지자 자유가 아니라 방향 상실을 경험합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무너질 때 은퇴자들은 나는 누군가? 라는 질문 앞에 멈춰 서게 됩니다. 재정적 어려움도 뒤늦게 따라온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가장 먼저 재정이 흔들릴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상담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심리적 혼란이 먼저 시작되고 그 결과 재정 관리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충동적 소비, 의미 없는 소비, 무료함을 채우기 위한 지출이 늘어나고 생활비 구조를 재점검할 힘조차 없어집니다. 결국 심리적 안정, 재정의 안정이라는 공식이 성립합니다. 사회적 어려움도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은퇴 후 사회적 관계는 직장 기반 인간관계의 해체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이것입니다. 연락할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맺어진 관계는 끈이 얇습니다. 은퇴 후 유지하려면 능동적 노력이 필요하지만
정체성이 흔들린 상태에서는 그 에너지를 내기 어렵습니다. 결국 관계는 줄고, 고립은 커지고, 불안은 강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라진 나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다음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직업 외의 정체성을 새로 만든다. 나는 다를 다시 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음악가 걷는 사람, 책 읽는 사람, 봉사자, 작은 모임의 운영자 등 작은 역할부터 다시 갖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둘째, 하루 루틴의 뼈대를 만든다. 시간의 주도권을 되찾는 일은 자존감 회복과 직결됩니다. 셋째, 사람이 있는 곳으로 스스로 걸어간다. 새로운 공동체는 은퇴 후 삶의 가장 강력한 보조장치입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다시 발견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은퇴 후 사라지는 건 나 자체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오랫동안 자신을 설명해온 방식이 사라진 것입니다. 직업 뒤에 숨어 있던 진짜 나를 이제야 마주하고 다시 지어나가는 과정이 바로 은퇴 이후 10년의 진짜 과제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다시 쓰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이 과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은퇴자들은 바로 이 과정을 통해 이전보다 더 단단한 자신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은퇴 후 흔들림을 겪고 계신 모든 분께 작은 위로와 새로운 시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여유로움일까요? 해방감일까요? 아니면 막연한 두려움일까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은퇴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어느 순간부터 잘 모르겠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은퇴한 뒤 마주하는 감정은 여유가 아니라 정체성의 흔들림이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면 그동안 삶의 중심을 잡아주던 무언가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은 재정 문제보다 먼저 건강 문제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직업이라는 이름표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해야 하는지, 하루를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오랫동안 몰랐던 감정들과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지점, 열심히 살아온 나라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은퇴자들의 사례를 통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어떻게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만 하면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시간은 많고 스트레스는 줄고 자유는 늘어날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유보다 혼란이 먼저 찾아옵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진 뒤 남는 건 막막한 하루의 길이와 그 안에서 다시 나를 찾는 긴 여정입니다. 만약 지금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계시다면 그것은 실패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황스러움은 잘못이 아니라 변화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열심히 살아온 나를 새롭게 이해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직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설명해주는 언어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공무원이다, 나는 교사다, 나는 엔지니어다, 나는 자영업자다. 이 한 문장은 역할이자 책임이었고 동시에 사회가 나를 바라보는 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는 이 문장을 한순간에 비워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직업이 아닌 진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혼란에 빠집니다. 마치 오랫동안 빌딩을 떠받치던 기둥이 사라지자 건물이 휘청거리는 것처럼 정체성의 균형이 깨지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은퇴 후 자신이 사라진 것 같다고 말했던 분들의 이야기는 놀라울 만큼 비슷하면서도 각자의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62세 은퇴 공무원이었던 김성훈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35년 동안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보고서 회의 민원 처리 결제 라인 팀원 조율까지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위치와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첫 월요일 아침 그는 자신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책상 위엔 더 이상 결제 서류가 쌓이지 않았고 누구도 그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고 그의 결정을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설거지를 하고 있고 TV 뉴스가 조용히 흘러나오는 거실은 지나치게 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이 정적이 너무 낯설어 오히려 불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몸은 편해졌는데 마음은 불안해지고 시간이 많아졌는데 하루는 더 길어지고 자유를 얻었는데 방향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직장이 아니라 내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58세 조기 은퇴자 이현정 씨입니다.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던 그는 회사에서 누구보다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제시했고 후배들은 의지했고 팀장은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어느 날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그는 자신의 감정이 휘둘리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평생 일로 감정을 눌러왔다는 것, 스트레스를 직업이 대신 받아주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일을 멈추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은퇴 후 제 감정이 이렇게 복잡한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조기 은퇴자들의 심리적 혼란은 대부분 감정과 마주하는 연습이 부족했던 데서 비롯됩니다. 일이 멈추면 감정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많은 사람들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세 번째 사례는 65세 자영업 은퇴자 박정자 씨입니다. 그는 30년 동안 작은 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그 말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자신을 존재하게 하는 사회적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시장을 지나던 어느 날 오래된 단골 손님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뭐 하세요? 그 질문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고 합니다. 가게를 정리했지만 사라진 건 가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감각은 생각보다 깊은 외로움을 만듭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바로 이 순간 큰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이 분명합니다. 은퇴는 직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사라지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할이 사라지면 정체성도 흔들립니다. 정체성의 흔들림은 자연스럽게 심리적 불안으로 이어지고 심리적 불안은 재정 관리에도 영향을 미치며 관계 역시 무너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은퇴 초기에 지출이 불안정해지는 이유도 대부분 심리적 기반이 무너진 결과입니다. 충동적 소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지출, 의미 없는 쇼핑 등이 늘어나는 것은 자존감의 불안과 깊은 연결이 있습니다. 즉, 심리적 안정은 재정적 안정의 기반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사라진 것 같은 나를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공통된 조언을 강조합니다. 첫째, 직업 외의 새로운 정체성을 다시 써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정의하는 일은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직업이 아닌 역할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걷는 사람이다. 나는 책을 읽는 사람이다. 나는 작은 모임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는 배우는 사람이다. 이 작은 정의들이 쌓여 다시 하나의 삶을 만들어냅니다. 둘째, 하루의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자유는 방향을 잃으면 혼란이 됩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반드시 스스로 세운 루틴을 지키는 것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산책, 점심 이후 독서 1시간, 저녁 전 스트레칭 20분처럼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사람과 연결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은퇴 후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관계는 일의 끈이 떨어지는 순간 빠르게 약해지기 때문에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모임, 취미 동아리,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등 내가 갈 수 있는 곳에 먼저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사람 속에서 우리는 다시 역할을 갖게 되고 역할 속에서 우리는 다시 자신을 찾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가 혼란스러운 것은 자연스럽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누구나 거치는 통과 이래입니다. 오랜 시간 직업이라는 갑옷을 입고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갑옷을 벗으면 허전함을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그 허전함은 새로운 나를 만들어갈 공간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아온 나는 절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해온 나의 설명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새로운 설명서를 쓰는 과정이 바로 은퇴 후 삶이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은 이전보다 더 단단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이정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 쓰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직업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풍요롭고 깊은 여정이 될 것입니다.